얼마 전 친구 결혼식에 가서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났어요. 중학교 때 정말 멋있고 인기 많았던 친구가 지금 보니까 조금 없어 보이고, 다른 친구는 중학교 때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귀티나고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고급스럽고 멋있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일도 잘 풀리고 점점 부자가 되죠.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의 특징을 연구해봤어요. 그 5가지 특징을 지금 얘기해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고급스러워지는 사람, 첫 번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은 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많지만 안 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수를 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고 신뢰를 범하지 않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지해지라고 말했어요. 즉,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책을 처음 읽을 때는 내가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더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무지해지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자신이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지키지 못할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 말은 지키는,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말이 많은 사람의 고질적인 문제는 자신이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말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은 말만 잘하고 실제로 하는 건 하나도 없네? 이미지가 생기고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 나이가 어릴 때야 귀엽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심해 보이기 마련이죠. 무지의 질을 알고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해보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고급스러워지는 사람, 두 번째, 편안한 배려를 한다. 배려에는 2가지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배려와 편안한 배려예요. 부담스러운 배려는 자신의 입장으로만 생각해서 배려한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원치도 않고 부담스럽기만 한 거죠. 생일 때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 비싼 금송아지를 주고 생색내는 것 같은 거죠. 이런 배려는 사실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해요. 반면에 편안한 배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해주는 거죠. 무더운 여름날에 약속 장소에 시원한 커피 한 잔 사들고 오는 것 같이 부담은 없지만 소소하게 기분 좋은 배려를 하는 거죠. 한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고급스러워지는 사람, 세 번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책의 모지스 할머니는 75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80세에 개인전을 열고 10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됐어요. 1600점의 그림을 그렸고 100세 이후에 그린 그림만 250점이에요. 슈프링호프라는 그림은 약 15억에 팔리기도 했죠.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특별할 것이 없는 삶이었어요. 어린 시절 가정부로 일을 했고 결혼을 하고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그렇게 아이들을 다 키우고 75세가 돼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모지스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늘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변에 30, 40대 지인들만 봐도 늦었다는 소리를 자주 해요. 늦은 때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더라도 최소한 시도는 해볼 수 있으니까요. 모든 도전을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도전을 시도하는 것 자체로 인생에 큰 활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나이든 도전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수록 고급스러워지는 사람, 네 번째,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정재승 교수는 알쓸신잡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호랑이와 사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는 호랑이나 사자는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화를 내는 까닭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가게에 온 진상 손님들이 화를 내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뜻을 관철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화를 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약하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뜻이에요. 개들도 보면 큰 개들은 비교적 순한데 조그만 강아지들이 훨씬 사납게 지저대죠.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워서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화가 줄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반성하고 배우게 돼요. 그렇게 웬만한 문제가 발생해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연륜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르신들의 이런 연륜 때문에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화가 줄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수많은 경험으로도 배우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은 어릴 적 그대로이고 나이만 든 거겠죠. 모두가 당황할 때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연륜을 가진 진정한 어른이 되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고급스러워지는 사람 5번째, 남 탓하지 않는다. 회사 다닐 때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명백히 내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같은 파트의 과장님이 끝까지 확인을 안 했던 자신의 탓이 크다며 관련 팀과 잘 조율하고 밤새 같이 일해서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과장님께 존경심이 크게 생겼어요. 그 이후로 그분께 폐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빠요. 비단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정부 탓, 전문가 탓을 하고 자신이 잘 못 사는 것에 대해 부모 탓을 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남 탓을 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뜻이에요.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남을 믿었다가 잘못돼서 남을 욕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 그래도 작은 자존감이 더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본능과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그때부터 자존감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여야 그것을 개선할 수 있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자신 있게 해결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심지어 객관적으로 정말 남 탓으로 보이는 것들까지도 자기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잘못이 0%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99%가 남의 잘못이더라도 1%의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음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졸음운전을 하는 차가 나를 뒤에서 쳤다면 당연히 보상에 대한 시시비비는 명확하게 해야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차가 비틀거리거나 이상하면 졸음운전일 수도 있으니까 클락션을 울려서 졸음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줘야겠다 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남 탓 안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딜 가서도 존경받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것만으로 우대받을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든 만큼 남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동안의 삶의 지혜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대우를 받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나의 외모가 늙는 것에 아쉬워하지 말고 나의 품격이 높아졌다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봐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